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최근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국유재산 입찰 매각은 2023년부터 대폭 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경남 지역에선 국유재산 18건이 매각됐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경남의 국유재산 매각 건수는 7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1월부터 7월 말까지 매각된 본의 국유재산은 90건에 달해서 연말까지 본다면 1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자 감세로 촉발된 세수 펑크를 국유재산 매각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죠. 이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까요? 시세보다 싼 값에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이 땅을 활용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투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 위기를 활용해서 권력으로 소수 특권층만 배불리는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지 그 저희가 심히 의심됩니다.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최근 경남도의회가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경상남도 교육청 김보상 과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엔 한 주간 경남의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가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2분 05초 막 넘어섰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죠. 이영지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평소보다는 정체가 조금 덜합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쭉 쉬어가는 분들도 많으신 듯한데요. 현재 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본선 순천 방향으로 하동 나들목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고요. 2차로 막고 처리 중인 만큼 잘 확인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는 남해 본선 순천 쪽으로 북창원 나들목에서 1km가량 나타나고요. 남해제 2지선은 서부산 방면으로 장유 나들목 3, 4차로를 막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창원 방향으로 터널 들어서는 길 밀리고 있습니다. 창원대로는 창원병원 사거리 일대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또 창의대로는 가음정동 방면으로 도청 앞에서 잠시 서행하고 있습니다. 봉양로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사이 중간 진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해안대로 따라 어시장 지나온 차량들 자유무역 정문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가 잠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 첨단과학기술대학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영지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샵 2244번 샵 2244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쉬어가시는 분들은 좀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은 좀 무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는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2244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마을 강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고요. 도교육청도 미래교육과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혁신과 김보상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이게 최근에 뉴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육사업으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가 어떤 거예요? 예, 우리 미래교육지구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경남 18개 시군 모두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또 지역 특색 교육활동, 학생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에는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는 마을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예, 경남 전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럼 행복마을학교는 뭐예요? 예, 행복마을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남는 즉 유유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 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원 등 6개 시군 9곳에서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과 중에는 주로 목공, 제빵, 요리, 도예, 밴드, 미디어 등 주제별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예. 주말에는 학생 자치 활동으로 지역 학생들이 기획해서 만든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목공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거 참여하시는 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 반응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생들은 90% 이상, 예, 학부모는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미래 역량을 배우고 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더 재미있어하고 또 학교 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변화가 학부모의 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소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은 아이들 잘 키우고 지역 잘 살게 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은 아이들에게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예산 또한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므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좀 막연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주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봉 소소리 마을 배움터는 엄마들의 책 읽기 모임에서 출발해 현재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예.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보살피고 있고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박람회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또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17개 모든 시도에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는 2021년에 16번째로 상대적으로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다른 시도들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또한 교육 공동체를 통해 도민들의 삶을 높이고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해결해 가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도에 비하면 안 그래도 늦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도의회는 일부 마을 강사가 정치 편향적인 활동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면서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2023년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쇄신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반영해서 2024년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서약서를 제출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계신다고요? 예,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강사 선정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고 예.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을 받고 있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도 운영 계획에 담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른으로 마을 강사를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예. 도교육청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교육력 향상을 위한 지역 살리기 정책의 큰 동력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탄탄한 협력체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교육, 돌봄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는 경남 교육의 철학인 민주성, 공공성, 미래성, 지역성을 담고 있고 자립과 공존이라는 교육적 가치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직 경남의 학생들을 바라보고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오는 10일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고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존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가겠다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전해주시죠. 예,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조례입니다. 예. 만약 경남에서 폐지가 된다면 경남의 아이들은 지역 교육에 있어 타 시도와 교육적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구 위기, 또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남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조례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참 뭐 교육에는 교육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제외하고 교육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혁신과 김보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경남도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인데 관련 뉴스 준비하셨네요? 예, 뭐 전국적으로 최대 정치권 그 뉴스 중에 뭐 최고의 뭐 관심거리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특히 경남 지역에 후보 공천 개입 의혹 받고 있는 건데 지역 인사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있다. 이까지만 여기까지 알려졌던 건데 그래서 그동안 베일에 가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한 언론이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명 씨가 김해에서 오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김건희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든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김 여사는 이제 공천에 관여할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신분인데 이렇게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텔레그램을 통해서 나누죠. 지금은 이제 일부가 공개된 건데 향후 어디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 이번 텔레그램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당장 오늘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별법이 국회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수사를 해야 이러한 의혹들이 밝혀지거나 또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재표결 결과를 또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진주하고 의령에서 오랜 전통 속에 해오고 있는 소싸움 관련 뉴스입니다. 전통 민속이라고 하나 동물 학대 논란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올해 초에 국가유산청이 소싸움을 국가 무형유산 지정조사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던 건데 채식평화연대를 비롯한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지난 2일 소싸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면은 소싸움을 전통문화로 개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응답에 대해서 응답자는 53%가 반대한다 했고 국가 무형유산 지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58%가 반대.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57%가 반대. 그리고 앞으로 소싸움을 관람할 의향이 있느냐는 고 물었는데 70.1%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의견에는 56%가 동의한다 이렇게 했고 이 단체는 국가유산청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싸움을 국가 무형유산 지정 조사 절차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25, 26일 양일간 전국의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이 설문조사는 동물단체들이 의뢰해서 진행된 건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샵 2244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여름에 그 높은 온도로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 속에 사는 어패류 또한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잇따랐다는 건데 경남도가 지난 2일 오후 2시를 기해서 경남 남해안 해역의 고수온 특보 해제를 했습니다. 올해 첫 고수온 특보가 7월 11일 4천만 강진 만에 예비특보 시작됐던 거고 8월 19일 경남 전 해역으로 경보가 확대됐던 겁니다. 62일간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고수온 예비특보는 수온이 25도씨 이상일 때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건데 특히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지역의 양식장에 조피볼락, 말지치, 참돔, 숭어, 볼락, 넙지, 농어, 전복, 멍게, 미더덕, 피조개 이런 그 어패류 피해가 입었던 거고 예. 어류만 볼 적에 총 744어가에 2,670만 마리가 폐사했다라고 합니다. 경남도가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 피해액이 594억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경남도는 유례가 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피해가 컸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신속히 복구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경남에서는 올해 고수온으로 전체 양식 어류의 10%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사상 최악의 피해인데
고수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 강도는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일회성 지원 복구만으로는 그 피해를 앞으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수온에서도 잘 견디는 어종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양식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죠. 에너지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력기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정기적으로 짜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양수 발전소 시설을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전국 여러 곳에 양수 발전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합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발전은 위쪽하고 아래쪽에 댐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놓는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난 2일 날 이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던 건데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양수 발전을 늘릴 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제를 맡았던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수 발전은 환경 파괴, 지역 갈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고 건설 과정에 중장비가 투입되는 토목 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 특성상 대형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도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양수 발전은 절대적으로 친환경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이 마지막이었다 하고 현재 지리산 산청을 비롯해서 전국에 7군데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창원천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창원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데 지난 5월에 창원시가 대적도를 걷어내는 준설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 환경단체 반발도 컸던 건데 지난 9월 20일, 21일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창원에 오지 않았습니까? 5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던 건데 그 뒤에 창원시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해마다 범람하던 창원천이 이번 폭우 때 범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난 5월 준설의 효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산만 수위가 올라가는 만조 때였지만은 범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준설의 효과가 컸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렇게 되니까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가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카눈 당시하고 이번 폭우의 마산만 만조 시간대가 달랐다라는 거고 창원은 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는 1시간이면 마산만으로 빠져나가는데 창원시가 20일, 21일 내린 강우를 합쳐서 홍수량으로 계산을 하면서 부풀렸다. 그래서 하천 범람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측이 또 뭐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창원시가 지난 5월에 준설을 했지만은 이번 폭우로 다시 모래 자갈이 내려와가지고 일부 재퇴적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뉴스 짧게 하나만 볼까요? 예, 환경미화원 관련 뉴스인데 얼마 전에 양산에서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편에 붙은 발판에 타고 이동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정 의원은 부실한 실태조사가 원인이다 이런 거고 안전수칙을 세워가지고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하다가 죽는 사회는 선진 국가라고 하기 어렵겠죠. 이런 뉴스 수년째 나오는데 맨날 죽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인 것 같습니다. 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수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소싸움과 관련해서 5230번님께서 소싸움은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입니다 라고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4066번님께서
징검다리 휴일 동안 출근은 안 해도 가을맞이 집 대청소하느라 바빴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도 계속될 것 같아요. 잠시나마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도 필요하겠죠.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요즘에 날이 참 좋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요. 하늘도 보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부디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